살펴볼게요. 글의 종류는 오른쪽 먼저 살펴봅시다. 경수필이고요. 수필이라는 것 자체에는 무슨 갈래에 들어간다? 교술갈래. 쌤, 교술갈래가 뭔데요? 문학의 네 가지 갈래. 시는 서정갈래, 소설은 서사갈래, 희곡은 극갈래, 수필은 교술갈래. 교술, 가르쳐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술, 서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겠다 이거야. 네가 뭔데 감히 날 가르쳐? 가 아니라 살면서 교훈을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체험적이고요. 당연히 유년 시절이라고 했으니까 옛날 생각하는 거지. 어린 시절 생각합니다. 회상적. 탱자나무.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해놓고 외우셔야지. 삶에서 만나는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거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나죠. 예상 못한 피해를 겪을 수도 있지. 피하면서 살 수 없어. 부딪혀 봐야 한다. 글쓴이의 경험을 토대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해서 삶의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핵심 소재인 가시, 요 가시에다 네모치고 별표. 오늘 요 단원이 끝날 때 도대체 가시가 뭐였는지 외우고 다음 단원은 넘어가 줘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한다. 오, 예시가 있나? 구체적인 예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경험을 소개해 주나?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물을 통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수필이니까 뭐 비유 나올 수 있지 뭐. 설명문에도 비유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쓴이의 사고가 변한다. 이건 줄 알았었는데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저거였었네 이거지. 밑에 거 딱히 보실 것 없고요. 얘는 쳐다도 보지 마. 위로 올라와서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엄청 천천히 할 거예요.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었다. 희덕이 언니 원래 시인인데 이렇게 수필도 잘 쓰시나 봅니다. 수필의 나라는 사람은 글쓴이고요. 내가 내 얘기 할 거죠. 수필은 1인칭의 문학입니다. 내가 내 얘기를 쓰는데 어때요? 형식이 없죠? 아무거나 맞습니다. 아니야. 아무거나는 아니야. 교훈을 줄 수 있는 거를 쓰지. 어쨌든 소재의 제한이 없다. 형식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신변 잡기적이다. 신변 잡기적이다. 쌤, 신변 잡기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잡다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신변 잡기적이다. 그래서 소재의 제한이 없다. 형식이 없다. 무형식. 하지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내용 정도는 써주자. 독자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 정도는 써주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경수필은 가벼운 수필인 거고요. 논설문의 느낌도 나고 신문의 칼럼 정도에 실리고 좀 심각한 얘기하네. 그런 애들은 중수필이라고 이야기해준다. 시작해보죠. 어린 시절 내 손에는 글쓴이죠. 어린 시절 이야기하는 거니까 회상한다는 이야기인 거고 어린 시절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체험적이지.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의례 틀림없이 언제나 늘 탱자 열매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었다. 탱자 열개 핵심 소재라서 빨간색 체크. 탱자가 어때요? 귤 같은 거야. 요만한 거. 단단해. 자꾸 만지면 물렁물렁해지거든.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오래오래 쥐고 다니던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는 늘 탱자열 냄새가 났었다.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음.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시각적 심상.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를 일 없이 쓸데없이 할 일 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 놓고는 했었다. 아, 그러니까 이 탱자 한두 개는 식량이라든지 음식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일종의 놀이 수단인 거지. 심심풀이 수단이었었던 거죠.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었는데 특별하지 않았어.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돌 만큼 내가 사는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습니다.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시가 엄청 뾰족하고 긴 가시가 나요. 진짜 울타리 대신 쓰는 거지. 내가 살던 마을은 이랬습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음, 지금도 고향 하면 지금도 고향 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미각,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시각,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에 대한 후각이 먼저 떠오른다. 미각, 시각, 후각 등 요 말 중요하죠.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느낌을 표현함, 고향의 느낌을 회상한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서 뾰족한 탱자 가시에다 빨간색 체크해 놓을게요. 요만해. 길이로 따지면 요만하고 좀 얇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꺾어진 끝에다가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리고 성현이 나랑 악수할래? 해가지고 가시 찔리게 하는 거죠.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난 코뿔 쏘다 이딴 소리 하는 거지. 놀던 생각이 난다. 장난감 없었나? 내 어린 시절엔 그랬어. 여기에서의 이 탱자 가시는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장난감이야. 놀이지, 놀이. 가시로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어쨌든 놀이야. 자그마한 소읍, 마을이죠. 거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탱자와 관련된 추억. 그래서 매일 탱자를 가지고 놀다가 보니 탱자 자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따다가 가시에 잘 찔리지.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것이 예사였었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었었는데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서 손이 퉁퉁 부어 있었던 적이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탱자 가시에 찔리는 거는 그냥 평범한 사건인데 손이 퉁퉁 부었던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지. 그래서 유독 기억이 많이 나는 거겠죠.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작은 따옴표.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을까? 작은 따옴표. 탱자나무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었죠. 어떤 찔려서 덧난 경험을 통해서 탱자나무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었다. 요렇게 화살표 할까요? 땡땡 부어오르는 경험을 통해서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를 차례로 꼽아보았다. 열거.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있을 거라고 멋대로 단정해버리기도 했다. 체크하죠. 가시에는 독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 얼마 후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게 가르치는 걸 통해서 가시에 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가시에 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것이다. 난 생각해서 가시는
다른 애들 엿먹으라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가 아니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거란다 이 얘기해줬대. 그런 나무들은 가시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몇 군데 네모 칠게요. 가시, 네모.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이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네모들은 전부 다 식물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가시도 얘네랑 똑같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힘인 것이다. 라고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쯤 읽으면 생각해야지. 나의 가시는 뭘까? 이런 것. 얼굴? 나를 지켜줄 수 있지. 그러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아빠는 얘기했지. 탱자나무에 가시가 있어. 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근데 어느 날 이 지 가시에 지 이파리가 찢겨져 있는 모습을 본 거야.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지. 바람에 흔들리다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추측.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관찰. 2단계 추측.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 3번 깨달음.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여기 빨간색 체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 이런 거지. 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까칠한 성격을 가질 거야 라고 했는데 이 까칠한 성격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고. 내 성격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가시의 양면성, 역설적 상황 여기까지 체크해 놓을게요.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좀 까먹고 사는 시절이 오겠지. 밑으로 내려올게요. 가시에 대한 유년기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 처음에는 가시에 독이 있을 거라고 단정하면서 괄호 부정적으로 인식했지만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지. 아, 필요한 거구나. 그 가시의 효용을 알게 되었다. 효용을 인식하게 되었다. 스스로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을 찌를 수도 있구나 라면서 슬픔을 느꼈음. 경험에 따라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일단 이 말을 기억해 두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잘 알아두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문제 볼 거 없죠? 다음 페이지.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이를 먹은 거지. 탱자를 가지고 노는 것이 더 이상 놀이가 되지 않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 손에는, 어떤 손에는, 탱자 열매가 있던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학생 시절에,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데모하면서 막 돌멩이 던지고 그랬었지. 옛날에 막 화염병 만들고 그랬었는데. 화염병 던지고. 저는 던져본 적은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화주의자. 때로는 술잔이 들려있고는 했었다. 술잔에다가 왜 네모 표시 안 해놨을까?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닐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끊고 그 후로는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 주부로서 살 때. 그러니까 이거네. 어린 시절엔 탱자, 학생 시절엔 내 손에 책가방 영어 단어장, 대학생 땐 돌멩이, 결혼해서 주부가 되었을 때에는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 걸레 같은 것들이 더 많았었다.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여기 술잔에 체크가 안 돼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요렇게 있었던 애들은 전부 다 생활의 짐이라는 공통점이고 다음에 여기 술잔에까지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탱자나무 대신 있었던 것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주황색에 있는 것들은 생활의 짐. 여기에 술잔까지 포함되면 탱자 대신 손에 있던 것 이거지. 어쨌든 뭐 학생으로서의 삶, 어른으로서의 삶,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내 속에 자라나는 이 날카로운 가시 뭐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 나도 내 자신을 지켜야겠어. 이러면서.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나의 가시가 있어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어떻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내 속에 동그라미, 사람 동그라미, 그리고 내 속에서 사람으로 화살표, 내가 사람으로 오케이 일반화했습니다. 혹은 글쓴이의 깨달음의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욕설 알아요? 이욕설 지붕 고치던 이야기 집 얘기하다가 유추해서 내 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확장해서 나라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깨달음의 의미를 확장하는 거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CF 이규보라는 아저씨가 써놓은 이옥설 요런 거 하나 떠올리시면 된다. 시험 문제는 만약에 나온다면 요 정도겠지. 요 문단 주고 여기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 찾기. 그러면 요렇게 내용 확장되는 거 이렇게 찾아보면 된다.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뽑아내면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탱자나무 뽑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 한 번 생긴 가시 뽑아낼 수 없어. 그 얘기죠. 하고 싶은 얘기 뽑아낼 수 없어. 그게 나를 해치고 상처 주는데도 받아들여. 가시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이후로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었다. 여기서의 키우다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다. 그 정도겠지.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기 마련이다. 이 가시에다가 또 다시 체크. 여기 볼게요. 여기에 이 가시는 의미가 이제 조금 달라져서 체크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가시는 뭐였지? 나를 보호하려는 수단이었지만 나를 해치기도 하는 수단.
그러면 여기에선 가시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서 뭐라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한계나 약점. 이거예요. 한계나 약점. 이게 가시야. 가시의 의미가 조금 달라.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유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끊어.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끊어.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끊어. 원하는 재능이 없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가시 1, 2, 3, 4 여러 가지 가시를 열거 예시. 눈에 잘 안 띄나? 아달락 옆에다가 예시 열거 요렇게 써놔도 괜찮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한계나 약점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기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가시를 어떻게 뽑아내면 됩니다 라는 얘기 나오지 않을 거죠.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받아들여. 에이, 가시가 상처나 약점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상대방 설득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런 가시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주면 되지. 그렇지 않나? 근거로서.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러면 사고로 인해 다친 두 다리가 로트레크의 가시겠지. 로트레크의 가시. 괄호 열고 약점. 한계.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 로트레크의 가시.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마감했다. 가시를 받아들이는 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에피소드인데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절망 속에 떠 그렸던 그림을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집니다. 그가 그렸던 그림.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끊어 두 줄로, 장애가 없었다면 끊어 요렇게, 그리고 장애가 없었다면 옆에다 같은 뜻 내게 가시가 없었다면, 내게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의 가시는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었다. 가시 세모, 약간 짧은 한쪽 다리 세모. 그리고 요렇게 화살표. 가시 때문에 그림 그렸다. 약간 짧은 다리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좋은 그림을 남겼다면 꼭 가시 없앨 필요 없겠는걸? 로트레크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는 것을 겪고 난다. 오래 고통받아온 것 세모. 가시. 가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된다. 나의 약점이 나를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이런 거.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닌지도 모른다 라면서 요거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어차피 뺄 수 없는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가느냐가 중요한지 아는가 싶다. 중요한 것, 가시를 대하는 태도.
수용하면서 이겨내는 자세 이런 거지. 이게 내 핸디캡이야 라는 거를 알고 받아들여서 이 핸디캡을 어떻게 잘 쓸까 성현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깜짝 놀랬죠.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인생을 술잔에다가 뭐 했어요? 비유했죠.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약점이 없으면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쉬웠을까.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다른 색깔 써볼게요. 인생이라는 잔을 쉽게 마신다.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기도 전에 웃자라 버린다. 이러한 것. 식물들 웃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햇빛 잘 받아야 되는 애들인데 햇빛 잘 못 받게 하고 물만 주잖아? 그러면 키만 커. 애가 비실비실한 상태로. 그게 웃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겠네요. 쓸데없이 많이 자라서 연약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가시가 없으면, 언제 고통 겪지 않으면.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가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웃자라 버린 경우 열거 예시. 이러한 경우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래서 고생 안 한 재벌 3세 애들이 계속 사고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DNA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사고치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통 동그라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동그라미 똑같은 거죠.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 됩니다. 이렇게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됐고, 뭐 이 아저씨 보시면은 되겠고, 로트레크의 가시는 육체적인 장애였었고, 이것이 로트레크에게 요렇게 할까? 장애는 로트레크 씨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이 장애 때문에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도 있었던 거지. 장애는 로트레크 씨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 덕에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일지도 모른다. 가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 입장에서 아, 나 가시인데 야, 내가 네 본체를 자꾸 상처를 주고 있어. 나 그냥 뽑아서 버릴래? 네가 뽑겠다라고 하면은 뽑혀줄게. 이런 가시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가시를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것들. 밑줄 긁 것도 없이 뽑아 주세요. 아니, 오히려 널 소중히 여겨줄게. 역설,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얘는 통으로 빨간색 네모적 가시에 얽힌 유년기의 경험과 탱자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리해주죠. 가시는 뽑아버려야 돼. 아니야. 오히려 더 끌어안고 살아야 돼. 이런 것. 됐나요? 옆에 뭐 있나 읽으면서 활용하기. 됐어. 밑에 가시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삶 속의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로트레크 씨의 장애처럼. 가시는 괴롭게 하고요. 나는 왜 이따위로 태어났지? 혐오하게 하고요. 아, 괴로워. 다리 짧아서 고통스럽게 하지만 나의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도 되고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하고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슬람교는 잘 모르지만 그 라마다 기간에 금식하는 이유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평소에 먹는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런 괴로운 시간을 지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조금만 힘내면 돼요. 정말이죠? 끝! 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걱정해주고 있죠?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칠판 보세요. 나의 약점에 상처받아서 괴로워했던 날. 이런 거지. 나의 한계나 약점 때문에 괴로워했던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를 떠올리곤 했었다. 가끔 집에 와서 이런 생각하는 거지. 아, 등신 같아. 아, 나 진짜 왜 그래. 아, 멍청해. 아, 나 왜 해도 안 되지? 그랬을 때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를 떠올리곤 하면서 다시 한번 가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떠올리고 자신의 삶을 반성도 한번 해보고 그래 그 가시가 결국엔 나를 업 시켜주는 거야 라면서 내 스스로를 위로받는 거겠지. 내 경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위로받는 거지.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약점이 돋아날 거라고는 짐작할 수도 없었던 그때 생략법 여운을 형성해 줍니다. 여운 형성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언처럼 들려집니다. 탱자나무 여기에서는 는 가시가 내 울타리였어. 약점이 내 울타리였어. 나의 약점 한계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였어. 탱자나무 울타리가 인생에서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을 준 것처럼 느꼈습니다. 체크. 탱자나무 울타리가 인생에선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깨달음을 전해줬었다. 희덕이 잘 봐. 나 탱자나무야. 너네 집 울타리로 되어 있지. 너는 나를 되게 독이 있는 거라고 나쁜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알아? 내 가시로 너를 보호해주고 있어. 근데 내 가시에 너 나한테 찔리기도 하지.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엔 난 널 보호해주고 있었어. 다시 탱자나무가 희덕씨한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되게 자주 찔리지. 아프지. 근데 그게 결국엔 너를 보호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괜찮아요?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 가르쳐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는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 상처받은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그냥 얘네는 표현법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보기에 명사형 종결 문장을 반복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인 거지. 나무, 나무, 나무. 그랬습니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 그렇지. 이상하지 않아? 이건 나의 좀 약점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잘 안 없어지고 오히려 그게 더 커져. 흔히 이야기하는 나 너무 지나치게 외향적인 성격이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맨날 업돼 있어.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그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 푸른 울타리를 총총총 떠나면서 너 왜 남의 집 탱자 열매 떠가니 이런 도둑놈이라면서 잡혀가서 경찰서 가겠지. 만일 가시들 사이에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도 내게 허락해 준다면 무어라 중얼중얼 거릴 겁니다. 어머, 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 여기가 순서가 바뀌어 있죠? 도치. 도치는 기본적으로 강조하기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도 내 가시로 내 삶을 조금 더 업시키고 성장하고 싶어요 정도가 되겠지.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내용 잘 안 들어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읽어봐야 이런 얘기인 건가?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냐면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본문을 읽어보는데 밑에 설명 빼고 읽어와. 그냥 밑에 설명까지 읽으면 진도도 안 나가고 얘 왜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 라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만 좀 여러 번 읽어보시라 라는 것들. 됐습니다. 반통의 물이라고 하는 수필에 나와 있는 작품이고요. 반통의 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웹에서 찾은 결과 직접 농사 지으면서 텃밭을 키우고 있는데 옆에 다리를 저는 할아버지 한 명 있거든. 오늘 이 할아버지 왔다 갔구나를 알 수 있어. 왜냐면 물이 엄청 흘려져 있거든. 그 할아버지 보면서 정성이란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깨달은 또 수필이 하나 따로 있어요. 됐고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나에게도 탱자나무와 같은 존재가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탱자나무 같은 존재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존재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 왠지 얘가 이제 멈춰져가지고 제대로 녹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이제 창이 갑자기 빡 닫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263 정말 두려운 숫자죠. 잠시만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가시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여 삶의 가시에 해당되는 것들 살펴볼게요. 삶의 가시 뭐였죠? 삶을 어렵게 하는 고난과 장애.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 가난한 환경, 성격, 원하는 재능이 없는 것. 내 인생 힘들게 만드는 나의 무언가. 그건 전부 다 가시지. 기덕이나 뭐 특별한 가시를 가지고 있니? 있잖아. 지나치게 뛰어난 외모. 그쵸. 탱자나무를 내 유년의 울타리, 탱자나무 가시가 내 어린 시절을 보호해 주었어. 탱자나무 가시 덕에 내가 안전히 자랄 수 있었어. 탱자나무 가시 덕에 내가 성숙할 수 있었지. 글쓴이는 탱자나무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가시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삶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를 얻었다. 인생 이런 거구나 깨달았대. 즉 탱자나무는 성장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글쓴이 성장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글쓴이의 정신적인 성숙을 도와주었다. 정도.
가시를 통해서 깨닫는 바, 일단 첫 번째, 누구나 가시 있다. 그 가시에 상처를 받지만 그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재벌 3세들처럼 미친놈이 되지 않게 해준다. 살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보다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다스릴 때 성장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뽑아낼 수 있으면 뽑아내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했던 이유 말해보고 친구들과 잘 비교해보세요. 패스. 새로 깨닫게 된 거 있습니까? 패스. 자신의 삶의 가시가 뭔가 생각해볼까요? 패스. 다음 페이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제 기억엔 최근 2, 3년 동안 이거 지문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 패스. 하지만 나중에 하면 하겠다. 얘 딱히 볼 것 없고 패스. 145페이지. 네, 여기 소단원 평가 문제 푸는 건 조금 이따가 할 거다. 일단 정지.